구조체 설계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어쨌거나 파일에서 읽어와도 구조체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파일에 쓸 때도 구조체 거쳐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고객관리 구조체, 비디오 관리 구조체, 대여 반납에 대한 구조체 하나씩 설계를 해볼게요. 우선 고객에 대한 구조체는 고객 정확한 스펠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 번호 int 해서 고객 번호는 id로 할게요. 네, id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름은 캐릭터형 배열로 name, 사람 이름이니까 name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름을 만약에 한글로 하더라도 한글 한 글자당 2바이트씩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보통 3글자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좀 길 수도 있잖아요. 이름 긴 사람은 뭐 한 4글자, 5글자도 되니까 5글자인 사람의 이름 기준으로 하면은 10바이트 필요하고, 배열의 마지막에는 널 문자 하나 넣어야 되니까 11바이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너무 딱 맞게 해버리면 나중에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20 정도로 사이즈 잡아볼게요. 이 사이즈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즈를 너무 넉넉하게 잡으면 불필요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사이즈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실제로 좀 예외 상황 발생했을 때 이름이 좀 긴 사람이 있으면 저장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적당한 선을 잘 설계하는 게 좋겠죠. 베라 여제님께서 C 뿔뿔 안 쓰시고 일부러 C 쓰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지금 자료구조 자체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기본 C 언어로 해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대해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로 다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이름 했고, 주민번호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인티저나 더블, 플랫 이런 거 안 쓰고 캐릭터형으로 배열로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 주민번호가 숫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해도 그걸로 산술 연산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주민번호에 뭐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그런 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용량을 더 주민번호 숫자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수치 자료형으로 저장하려면은 굉장히 큰 숫자기도 하고 불필요한 그 자료형 선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캐릭터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영문으로 한번 찾아보죠. 좀 되게 어렵네요. 레지던트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아이디 카드도 되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 아이디 카드 넘버. 그냥 넘버 하면은 사람 주민번호 느낌이 너무 안 나니까 이거 약자를 쓸까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약자로 SSN으로 할게요.
SSN으로 하고 주석을 달아줍시다. 주민번호라고. 여기다가 주민번호 몇 자리죠? 8자리. 8자리에 널 캐릭터까지 해서 9자리. 9자리 해주면 되겠네요. 중간에 하이픈도 할까요? 아홉 자리 9바이트, 인트 4바이트. 베라 여제님께서 인트가 메모리 더 덜 잡아먹는데요. 그래도 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인트로 넣어버리면은 조금 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핫쉬이님, 교환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유한 어떤 기호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의미 자체는. 그래서 캐릭터형 배열이 저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를 8자리, 9자리 넣고 하이픈 같은 거 그건 저장 안 해도 되겠네요, 굳이. 주민등록번호,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아, 13자리네요. 13자리니까 14개 해야 되네. 아, 14개 해야 되겠네요. 열세 자리면은 값이 얼마까지 올라가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까지 지금 값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뭐 수치로 저장하긴 힘들 것 같네요. 캐릭터로 저장해야겠죠? 지금 비디오 대여 관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주민번호 있고 전화번호도 수치 현상 할 거 아니니까 배열로 할게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보통 숫자가 둘, 셋, 넷 11자리, 그럼 12개짜리 넉넉하게 한 15개 할게요. 이것도 넉넉하게 20개. 아, 근데 이건 넉넉할 필요가 없네.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이 되게 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주민번호 같은 정보는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정보잖아요. 주민번호 자릿수가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글쎄요,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확실하게 딱 맞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폰 넘버는 지금 11자리까지 존재하는데 그 이상 폰 넘버가 존재할 리는 먼 미래에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11자리니까 12자리 널 캐릭터 자리까지 해서 딱 맞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예외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되니까.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랑 휴대폰 2개 다 했네. 요즘 집 전화번호 쓰시는 분 잘 없지 않나요? 전화번호를 그냥 휴대폰으로 통일을 해버릴게요. 이거 삭제하고.
네네, 빼버립시다 이거. 휴대폰으로 하고 주소. 어드레스 스펠링은 맞죠? 맞네요. 주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 상황이 많아요. 이게 주소가 되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넉넉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넉넉히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한 뭐 50개? 50개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고객 관리, 고객 정보에 대한 구조체는 완성이 됐어요. 이거 엘리어스 하나 걸어줍시다. 커스터머 걸어주고, 그리고 다음은 비디오 관리를 할 건데요. 비디오 비디오도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리고 비디오 이름. 비디오 이름은 네임보다는 사실 타이틀이 더 적합해요. 뭐 영화 제목 같은 거 저희가 네임 이렇게 안 하잖아요. 타이틀 이런 용어를 쓰니까 타이틀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영화 제목이나 비디오 제목, 그런 영상 제목은 또 길이가 유동적이니까 또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한 20개 정도 잡고, 장르는 장르도 빼버릴까요? 장르를,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설계하자면은 굉장히 일이 방대해지는 게 뭐냐면요, 실제 여러분이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설계하고 싶다면은 이 장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장르에 대한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장르 해서 필드 이름 해서, 이거는 뭐 장르 번호, 그러면은 공포, 스릴러, 멜로, 코미디 등등 장르를 쭉 여러분이 또 하나의 정보 카테고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장르를 선택할 때 이 테이블의 정보를 조회해가지고 몇 번 장르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정보를 또 관계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실제 이렇게 상용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만큼 디테일하게 설계해가지고 쓰겠죠. 장르를 추가하기도 하고, 장르만 조회해보고 몇 가지 종류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빅데이터 관련 그런 직군에서 일을 하게 되시면은 저런 장르 종류에 따라서 또 통계를 뽑아 볼 수가 있어요. 고객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고객 패턴의 고객들 중에서 공포영화 장르를 보는 사람이 뭐 분포도가 이렇다, 어떤 지역에는 공포영화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밤에 그 비디오를 대여해가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대여 날짜가 있으니까 빅데이터 분석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여 시간, 날짜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네, 대여 시간대가 뭐 밤 9시에서 뭐 새벽 2시 사이쯤 대여해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대여해간 비디오의 장르들 정보를 쭉 통계 내보면은 공포나 스릴러를 많이 보더라, 혹은 여름에 대여한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보더라, 그런 통계를 낼 수도 있고, 지금 주민번호 토대로 연령대를 정보를 추출할 수 있잖아요. 고객의 연령대가 뭐 20대인 사람은 뭐 코미디를 많이 보더라,
혹은 뭐 30대인 사람은 멜로를 많이 보더라. 그런 통계도 가능하고, 이 지금 정보 설계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빅데이터 쪽에 이제 관한 그런 직무에 대한 설명인데, 네. 무슨 설계하실 때 장르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장르를 빼버릴까요, 그냥? 이것까지 하기는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장르 정보를, 간소화해서 빼고, 테이블 없이 장르를 그냥 입력만 받을까요? 네. 이거 테이블은 참고만 하시고 장르를 그냥 입력 받을게요. 이거는 한 10개 정도? 대여료. 대여료. 찰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트. 이거는 지금 수치 연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티저형으로 해주고, 인티저형으로 하는 이유는 돈이 소수점으로 돈 계산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뭐 몇 원 하지, 10.5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돈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티저로 하는 경우는 돈 단위가 굉장히 커버리면 저장을 못할 수가 있는데, 사실 비디오 대여샵에서 인티저에 못 담을 만한, 그러니까 막 20몇 억짜리 비디오를 빌리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티저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지금 보시면은 그냥 고객 정보 구조체랑 비디오 정보 구조체를 설계하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자료형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계할 때. 인티저로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굳이 뭐 더블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캐릭터를 하면 안 되겠죠. 수치 연산 해야 되니까. 수치 연산 해야 되나요? 값을 더하고 빼고, 산술 연산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돈을 냈습니다 하고 끝날 거잖아요. 뭐 고객한테 대여료가 500원인데 1000원을 받아서 뺀 다음에 거스름돈 500원을 드립니다. 사실 뭐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인티저로 갈게요. 등록일, 날짜 정보네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날짜 정보 같은 경우 그냥 캐릭터형으로 해서 연도 정보 2017년, 그리고 월 정보 05 해서 5월, 일 정보 18 해서 18일, 이렇게 그냥 문자로 넣는 경우도 있고, 실제 데이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데이트라는 자료형을 써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등록일 정보는 그냥 캐릭터형 배열로 해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인트로 하자고요. 인트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에 에포크 타임 같은 걸 저장할 거면, 에포크 타임은 산술 연산이 필요한,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날짜 자료형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등록일 대여료 등록일. 제가 지금 든 생각이 뭐냐면요,
산술 연산이 필요한 날짜 정보가 있고 필요 없는 날짜 정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그렇냐면요. 대여 반납 이쪽 정보에 보면 대여한 날짜 그리고 반납한 날짜 이 두 개도 날짜 정보인데 얘네는 산술 연산이 필요하죠. 왜냐면 실제 대여를 15일날 대여를 했어요. 근데 반납을 제가 20일날 했죠. 그러면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날짜 며칠 만에 지금 반납했는지 날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5일이 소요됐구나 뭐 그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산술 연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코드가 되게 단순 산술 연산이 힘든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빼버리면 안 되는 게 제가 5월 29일날 대여를 했어요. 그런데 6월 1일날 반납하면 1에서 29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또 월수가 다르고 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설계하실 것 같으세요? 핫슈이님께서 사이트 만들긴 하는데 취미생활로 코딩도 배울 겸 즐겨찾기 했습니다. 네, 추천 및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는 게 사실 제일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뭐 1월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며칠까지 있고 3월은 며칠까지 있고 그 각 월마다 구성된 일수가 다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빼서 그 차이에 일수를 산출해내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시간 어떤 형태가 에포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에포크 타임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그 기간을 초로 환산을 한 거예요. 초로 환산을 한 건데 1970년도 1월 1일 00시 00분 00초 기준으로 에포크 타임을 산출하는 거죠. 지금이 2017년 5월 18일이잖아요. 그 1970년도 1월 1일 00시부터 지금까지의 그 총 시간 기간을 초로 환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포크 타임이 뭐 얼마다. 그리고 10분 뒤에 에포크 타임은 그 초로 환산한 게 10분만큼 더 숫자가 커지겠죠. 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에포크 타임이 일씩 계속 증가하고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이 날짜 연산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 날짜 정보가 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날짜 정보가 초로 이루어져 있고 아, 그러면은 반납 날짜가 더 이후니까 에포크 타임 값이 더 크겠구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초로 환산한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 빼면은 이 사이의 기간에 대한 초로 환산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고 초로 환산된 값을 이만큼의 초가 지났다 하면은 여러분이 60으로 나누면 분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걸 또 60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거를 24로 나누면은 일자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포크 타임으로 저장된 반납 날짜에서 대여 날짜를 빼버리고 그거를 저희가 보기 쉽게 환산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산술 연산이 필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디오를 등록한 일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산술 연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디오를 뭐 2010년도 5월 1일에 매장에 등록했는데 글쎄요, 그 가져온 날짜로부터 지금 현재 날짜까지 아, 비디오를 가져온 게 뭐 1000일이 지났네, 1500일이 지났네. 그럼 뭐 기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로만 저장하는 것 같으니까 아, 지금 JRCH님께서 최신 순서대로 정렬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기능이 막 무궁무진하게 생기는데 최신 비디오 순서 정렬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매장에 손님이 왔는데 최신 비디오 뭐 볼 게 없나요? 하면은 그걸 소팅할 때 네,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숫자로 저장해야만 소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날짜 정보를 문자형으로 저장해놔도 그 문자형 자체도 소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문자도 괜찮을 것 같고, 소팅 얘기를 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좀 추가적인 부분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탑 10 같은 걸 추려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와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비디오 탑 10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거를 추려내려면은 비디오를 빌려간 빈도수 막 그런 걸 또 통계내고 싶다 하면은 빈도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따로 또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할 건 아니고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소팅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인기 순서도 소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거나 등록일은 그냥 소팅 배제하고 캐릭터형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면서 날짜 정보를 에포크 타임으로도 넣고 그냥 캐릭터형으로도 넣는구나 비교하시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캐릭터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여기다가 등록일은 등록을 레지스터라고 하나요? 보통 레지스트레이션 레지스트 데이트라고 합시다. 레지스트 데이트라고 연도 정보 4개, 그리고 월 정보 2개, 일 정보 2개 하면 총 8개죠. 저희가 등록한 시간은 저장하지 말고 일 정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총 8개 글자가 들어가니까 널 캐릭터까지 합쳐서 9개 필요하겠네요. 9개 맞춰서 해주면 되고, 여기가 비디오 번호, 비디오 제목, 여기가 장르, 대여 비용, 대여료, 등록 일자, 등록 일자가 되고, 대여 유무, 이건 지금 플래그 같은 건데 불린을 쓰는 게 좋은데, 자바나 C++은 그냥 불린해서 값으로 뭐 이렇게 해서 대여 유무는 뭐라고 하죠? 대여 렌트 대여하다, 대여되었다, is rented, 렌티드가 과거형이 맞나요? 렌티드 is rented로 해봅시다. 그러면 is rented 이런 식으로 그 변수명을 구성하면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거 만약에 값이 true가 들어가잖아요. true가 들어가면 is rented 하면은 빌려갔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빌려갔느냐니까 답이 true, 그렇다 하면은 이거 빌려간 거구나. 그리고
값이 폴스가 들어가면은 빌려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폴스 아니다 하면은 아, 안 빌려갔구나.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그냥 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루 하면 이게 빌려가서 트루인가? 안 빌려가고 매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트루인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면은 본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코드 다시 봤을 때 트루가 빌려간 거야 아니야 하고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코드 봐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에서는 이렇게 true false를 바로 쓸 수 없고 따로 이렇게 true false 쓰겠다고 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이나 0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바로 쓰기에 딱 좋은데, 이거 말고 그냥 뭐 인티저형 해서 플래그 변수로 1을 넣고 0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일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주석을 이렇게 달면 되겠죠? 1인 경우는 대여중, 0을 하면은 대여중의 반대가 뭐죠? 매장에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용어가 안 떠오르네요. 대여중 아님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소유중 소유중 지극히 그 매장 주인 관점이네요. 소유중 아, 하긴 이 프로그램은 매장 주인이 쓸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대여중, 소유중 소유중으로 할게요. 그러면 아, 매장도 괜찮네요. 소유중, 근데 누가 소유했다라고 약간 모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대여중이 아님, 제일 확실한 표현으로. 그리고 연체료, 실제 이 비디오에 연체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정보일까요? 아니면은 연체료는 비디오별로 해서 최신 비디오는 3일 연체됐을 때 하루당 연체료 책정액이 다를 거고, 뭐 최신 거는 하루 늦을 때마다 연체료가 500원씩 붙는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옛날 거는 하루 지날 때마다 연체료가 뭐 100원씩 붙고 그 연체료 단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비디오는 연체료 단위가 얼마다, 그런 정보를 여기다가 넣고, 실제 연체 일자를 계산하는 거는 대여 반납 행위 자체를 저장하는 이쪽에서 총 연체료 정보를 책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연체료, 대여료, 연체료. 대여료는 차지로 하고 연체료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설계할 때 실제 자료 형태, 구조체, 변수 설계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일이 굉장히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실제로 프로그램 여러분 만드실 때 이만큼 디테일하게 좀 설계를 정성 들여서 해야 되죠. 네. 변수명 생각하는 게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을 뭐 이렇게 공을 들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이 작업에 공 들이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사상 누각처럼 될 수가 있어요. 모래 위에 쌓는 집처럼 돼서
나중에 집을 2층 3층 막 더 쌓아 올리다 보면은 집이 휘청휘청거리고 나중에 결국은 집을 여기서 5층을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안되겠네, 이 집 싹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집을 쌓아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설계를 해야 나중에 수많은 부가적인 기능을 붙일 때 문제없이 붙이고 코딩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뭐 아까 얘기한 다양한 기능이 나올 수 있겠죠. 탑10 비디오 인기 순위로 탑10을 뭐 소팅하는 기능이 생길 수도 있고, 최신 순으로 날짜 소팅하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코드 가독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거를 미리 조금 많이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하는 게 좋겠죠. 연체료, 레이트 차지. 레이트 괜찮네요. 레이트 P로 할게요. 이거는 1일 연체료를 하고, 대여 기간은 1일 연체료가 아니라 비디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빌려간 기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연체료가 얼마나 쌓였다, 지금 여러가지 설계가 가능한데요. 1일당 연체료를 책정해서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이 비디오 입장에서 내가 연체료가 이만큼 쌓였다라고 총 연체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밑에 정보 보면은 대여 기간이 얼마나 지났다, 뭐 그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1일당 연체료 정보를 알게 되면 순실이님께서 가중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신작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꼽혀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지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아니죠,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기능이 무궁무진해지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초기 구현은 좀 간소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체료 이거를 1일당 연체료로 책정하고요. 이 비디오에 대여 기간 정보가 있으니까 현재 3일째 대여 중이다. 그렇죠. 설계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참 굉장히 작업이 많죠. 기간이 며칠 대여 중이다. 근데 이거는 대여 기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자동 갱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가 오늘이 18일인데 내일 19일이 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아무 입력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비디오의 대여 기간이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넣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자동 갱신이 일어나는 건 부담스럽고, 이 정보는 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차라리 이 비디오에 대해서, 뭐 A라는 비디오에 대해서 조회해보고 싶어요. 오늘이 18일인데 현재 이 비디오가 며칠째 대여되고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하고 조회해보고 싶으면은, 대여 기간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건 사실 소모적인 작업이고, 대여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 일자 말고 대여 일자. 잠깐만요. 대여 일자는 여기 저장하는 건데, 대여 반납에. 그러면 이 정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고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한 부분이 A라는 비디오에 대해서 현재 대여 중인 건 알겠는데 대체 며칠째 대여 중이지? 라고 여러분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디오 번호를 알잖아요. 비디오 번호를 이용해서 대여 반납 정보로 가서 비디오 번호 기준으로 정보 조회를 해보면은 반납 날짜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비디오는 5월 15일 날 빌려갔구나 라고 이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날짜 정보 가져올 수 있죠. 오늘은 5월 18일이네 하면은 그 두 개 날짜의 차이를 계산해서 3일이 지났다 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다 있는데 굳이 필드 하나 더 추가해서 며칠째 대여 중인지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사실 좀 낭비거든요. 그걸 저장해놓고 또 매일매일 자동으로 일수갱신하고 이거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는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체료, 네, 1당 연체료 이거는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비디오에 대한 설계도 끝났죠. 오늘 제가 11시까지 방송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불안한 예감이 든 게 구조체 설계만 하고 방송을 1일차 방송을 끝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예감이 좀 들기 시작했네요. 대여 반납에 대한 구조체도 바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대여랑 반납, 그런 걸 보통 뭐라고 하면 되나요? 대여는 렌트, 그냥 렌트라고 할까요? 네, 렌트라고 하고 이게 고객정보 구조체, 비디오 정보 구조체, 여기는 대여 반납 정보 구조체. 아, 여기네요. 렌트 인포, 아, 그거 좋네요. 렌트 인포가 좋네요. 왠지 여기도 커스터머 인포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비디오 인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렌트 인포로 일단 할게요. 일관성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얘기 주시면은 중간에 수정도 해볼게요. 대여 번호 그냥 아이디 하면 되죠. 이거를 왜 제가 대여 번호는 렌트 아이디고 이거는 비디오 아이디고 이거는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쓰지 않나요? 그냥 아이디라고 하면은 그거는 모호한 정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그냥 아이디라고 했냐면요, 이 구조체를 쓸 때는 이 구조체 선언하는 순간 변수가 생기잖아요. 변수명 .id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를 뭐 고객에 관한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할 거잖아요. 그거 .id 하면 당연히 아, 고객 번호네 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굳이 중복된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id라고 했어요. 왜냐면 구조체 내에 있는 변수니까. 그래서 여기도 대여 반납에 관한 id, 그냥 id라고만 이렇게 해둘게요. 대여 번호 안에 비디오 번호가 있어야 되네요. 여기는 붙여줘야 되겠죠.
대여 반납 정보 안에 있는 그냥 아이디는 대여에 대한 아이디가 될 것 같은데, 비디오에 대한 아이디, 비디오 아이디, 고객 번호, 고객에 대한 번호, 커스터머 아이디, 대여 날짜. 대여 날짜 아까 에포크로 저장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에포크로 저장합시다. 대여한 날짜, 렌트 데이트, 그리고 반납 예정일. 예정일도 에포크로 저장할게요. 리턴 예정일. 예정일 뭐라고 하죠? due date. due date. 이거는 RET는 렌트가 아니라 리턴의 약자로 제가 쓴 거거든요.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리턴, 이게 반납 예정일, 이거는 리턴 데이트라고 해서 실제 반납한, 그러니까 예정일은 이날이었는데 실제 반납한 날짜는 이날이다 라고, 반납 일자라고 합시다. 이거는 대여 일자, 고객 번호, 비디오 번호, 대여 번호. 네, 반납 일자, 그리고 반납 유무. 반납 유무. 반납은 리턴이죠. 반납을 리턴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리턴. 네, 리턴으로 할게요. 변수명이 길어지는. 반납 여부. 대여 중. 반납 여부를 날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날짜로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날짜랑 반납 일자랑 해서 산술 계산해가지고 그 격차를 보고, 격차를 볼 필요 없이 부등호 비교만 해도 되겠죠. 부등호 비교만 해서 현재 일자보다 반납 일자가 이전인가 이후인가, 사실 그런 거를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지금, 잠깐만요. 비디오 정보가 아니라 대여 반납 정보인데, 이거는 어떤 스테이트 정보로서 하나 담아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라고 하죠. 지금 이 대여 번호, 어떤 대여 정보에 대해서 뭔가 쭉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얘 대여가 반납이 완료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슈 사항이 없다,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 결과값으로 박아 넣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대여 중이다 아니다, 이건 하나 넣어 놓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총 연체료가 얼마였다. 토탈 레이트피 총 연체료가 얼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대여 반납 정보 구조체도 설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조금 넘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쭉 정리 드리자면은 고객에 대한 정보만 관리를 할 수 있고, 비디오에 대한 정보만 관리할 수 있고, 대여 반납 행위에 대한 정보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장르는 참고용으로 제가 만들었고 이거를 실제 구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기능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대여할 때 어떤 순서를 거쳐서 어떤 로직으로 대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반납할 때 또한 어떤 순서를 거쳐서 반납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어떤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선택해서 어떤 기능을 실제로 수행한다 라는 UI도 설계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고객 정보, 비디오 정보, 대여 반납 행위에 대한 정보의 구조체까지 설계를 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지금 자료형까지 다 설계를 했고, 자료의 크기까지도 다 설계를 했죠. 변수명까지 공들여서 설계를 완료했어요. JRCH님께서 대여료가 대여 반납에 없어도 되나요? 대여료가 대여료는 대여료가 얼마였다. 그것도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여 반납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 연체료가 얼마가 생겼었고 대여료는 얼마를 받았었다. 지금 네, 대여료가 비디오마다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똑같다고 통일시켜버리면 사실 더 간단하고 쉬운데 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구현해볼까 싶어서 대여료까지도 일단 한번 넣어봤어요. 설계하기 나름인데 대여료 같은 경우도 비디오 번호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비디오 정보로 들어가면은 요 아이디 통해서 대여료 찰지 정보 나오죠. 그래서 조회해볼 수는 있는데 또 들어가서 조회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들어가서 조회를 또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면 여기다가 아예 하나 더 추가해도 되고, 약간 설계하기 나름인데 어떤 게 더 적절할지는 딱히 감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케이스까지 고려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디오 대여료가 A라는 비디오의 대여료가 작년에는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원으로 내년에는 200원으로 특정 비디오의 대여료가 해마다 달라진다 라고 하면은 설계에 또 영향을 끼쳐요. 대여료가 바뀐다고? 그럼 그때 당시에 작년에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대여료 정보가 그럼 따로 들어가야 되네? 왜냐면은 비디오 아이디 정보로 지금 조회하러 들어가면은 올해 대여로 책정돼 있을 거잖아요. 올해는 뭐 300원이다. 이걸로 작년에 대여했던 거에 대해서 대여료를 역으로 산출해 낼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는 200원이었는데 올해 300원, 작년에는 500원이었는데 올해 300원이니까 비디오 아이디만 알고 있어서 역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 되네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반드시 그때 당시에 대여료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이렇게까지 고려해야 되나 싶을 만한 게 좀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때 당시에 대여료를 한번 넣어볼까요?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JRCH님께서 좋은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네요. 대여료를 차지라고 해서 넣을게요. 대여료. 대여할 당시의 대여료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여기도 대여료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또 넣었지? 변수명도 똑같네? 하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여할 당시의 대여료다. 그래서 오늘 사실 코딩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설계하는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설계만 하고 끝났어요, 오늘 시간이. 구체적인 코딩은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 싶은데,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